안녕하세요. 데이지와입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이제 초창기에 구독해서 계속 봐주신 분이 질문을 남기셨어요. 제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서 좀 미리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분이 남겨주신 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세력주의인지 수급주의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나요? 이게 중요하다고 다른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요새, 그러니까 이 말을 봤어요. 저도 이제 원래 다른 주식 유튜브 분들을 참고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촬영하고 운영을 하시는지 보려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찾아봤는데 이제 이 말이 단기 트레이딩에서 좀 유명한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종목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세력 수급주, 뭐 수급주.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대부분의 유튜버나 주식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안 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단지 제 생각을 말할게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세력, 제가 말하는 세력은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은 큰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외국인 기관, 뭐 JP모건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조 단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뭐 슈퍼개미, 뭐 300억 있는 슈퍼개미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 큰 손은 아니잖아요. 뭐 개인 돈으로 보면 큰 돈이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 작은 돈. 이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냥 세력을.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볼 때 제가 오늘의 증시 요약을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형주가 조정이 나오면 소형주가 날뛴다. 이게 주식 시장의 원리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신 분을 뭐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 주식을 배울 때 여러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막 공부하고 책도 사서 막 공부하고 막 이곳 카페, 주식 카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공부했어요. 그게 당연해요. 처음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음, 저는 지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찾으면 그 사람 관점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걸 추천해요. 제가 제 입으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걸 안 봐도 괜찮은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그런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수급주, 세력 수급주 이런 게 아니라 ABL 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외국인이 사죠. 그 기간은 사고팔고를 반복합니다. 금융투자라는 큰 기관도 사고팔고 반복해요. 개인은 보지 마세요. 일단은 연기금도 사고팔고를 반복하죠. 이거 시총이 얼마예요? 3조거든요. 3조. 조 단위. 재료 어때요? 지금 올라서 3조지 원래 2조였습니다. 2조짜리가 4조짜리 계약을 합니다. 누구랑? 해외 큰 바이오 기업이랑. 조선업 볼게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시총이 130조죠? 13조. 13조입니다. 어때요? 외국인들이 사고팔고 반복하죠. 기관들 사고팔고 반복하죠. 큰 손들.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사고팔고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다 큰 손이에요. 조 단위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 10조, 20조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큰 돈 굴리면서 쓰레기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없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새 방산 좋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어때요? 우리나라 매출 쭉 잘 나와서 차트 우상향하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조선들 다 그렇죠. 업황이 좋죠. 업황이. 미국이 조선 제재하고. 자, 하나의 에어로. 우리 유럽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중동에. 어때요?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막 사죠. 사고 팔고. 얘네들이 여기에 10조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이 사람들도 분할 매수합니다. 불타기도 하고요. 너무 높게 오르면 팔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사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종목이 좋아서예요. 종목이 좋아서. 시총은 어때요? 35조죠. 35조. 35조. 시총 35조. 그러니까 수급이 어때요? 수급이. 흔히 말하는 수급. 왔다 갔다 하는 돈.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수급은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급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 단위로 굴리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종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수급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걸 봐야 수급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수급주예요. 하나솔루션 볼까요? 오늘 나온 종목? 제가 왜 이런 거는 아침에 힘싸움 안 보고 매매해도 된다고 했는지 이해 가시나요? 아니 실제로 해외에 태양열 공장이 있고 하나솔루션이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팔고를 합니다. 당연히 수급주죠. 큰 돈을 굴리기 위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좀 단기 테마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해서 올랐어요. 재료가 막 재무제표가 좋아서 오른 것도 아니고요. 재료 뭐 계약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퓨리오사 AI는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가 된다고 조단위 돈을 막 투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보증이 있어야 되죠. 자, 4x4에 대한 수급입니다. 어때요? 없죠.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애초에 조단위 돈도 못 들어가요. 시총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수급주가 아닌 거예요. 흔히 여기서 말하는 세력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주들은 이런 단기 테마성이나 아니면 수급이 없는 종목을 세력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력주가 아니라 그냥 작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단기 테마성 종목이에요.
뭐 큰 손, 작은 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큰 세력, 작은 세력 이렇게만 구분을 짓는데 자 그러면은 웹툰을 보자고요. 웹툰 테마. 오늘 웹툰 테마가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대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유력한 대권 후보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혹은 고객돈 받고 돌려주는 기관이 혹은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이재명 대표가 웹툰 도서관 방문한다고 웹툰 주식을 산다? 안 나오죠. 이게 1이 100이거든요. 단위가 100, 1000억입니다. 억까지는 가능하죠. 이 사람들도 기간도 단타합니다. 외국인도 단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 단위로 굴리는데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3억 3,500. 그냥 안 봐도 수급주가 아닌 거예요. 이 네 종목을 보세요. 조 단위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큰 손이 이재명 대표가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웹툰 주식을 투자해요. 애초에 세력주. 그냥 단기 세력주입니다. 가지고 노는 단기 테마. 이거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세력주죠. 단기 테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형주, 소형주예요. 큰 손들이 사고 팔고 하는 대형주고 이건 소형주입니다. 그냥. 소형주도 수급주들이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CMG 제약은 ABL 바이오랑 다르게 좀 조심해서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과연 이거를 보고 이것도 뭐 차트는 켜놓고 하지만 여기서 막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이 찍히는 걸 보고 그렇게 매매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총이 그래도 3,700억이나 3,700억이지만 재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은 조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 정도는 돼야 이런 수급이 왔다 갔다 해요. 기본 조 단위는 돼야. 근데 CMJ 재료는 조현병 치료제 이게 FDA 품목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리면 매출이 잘 찍힐 수도 있겠다. 요런 기대감. 어느 정도? 내부적 재료, 모멘텀에 기대감까지 있어서 매매를 했는데 뭐 큰 손들이 이 재료에 미쳐서 막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타이밍 보고 이런 거를 조심 매매한 겁니다. 흔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주처럼. 근데 ABL 바이오는 이렇게 막 수급이 들어오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수급주네 이렇게 매매했을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관심을 받는지 알고 있었고 그 계약이 터지고 그 계약이 4조짜리 해외 기업이랑 딜이 났으니까 외국인도 알고 있죠. 당연히 다. 그러니까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이 차트를 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켜놓습니다. 그냥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받나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막 엄청 세력주, 수급주, 세력 수급주 구분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00억 이하, 1,000억에서 3,000억은 보통 이런 큰 기관들, 큰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 단위로 운영을 하고 고객한테 수익을 창출해야 수익을 내줘야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재명 대표가 웹툰 도서관 방문했다고 그 주식을 살까요? 아닙니다. 보통 3천에서 1조 이하도 이 정도 되면 아마
수급이 조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걸 세력 수급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솔직히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나에어로나, ABL, 뭐 조선방산, 뭐 AI, 섹터, 뭐 한미반도체도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뭐 한미반도체도 요새는 계속 팔았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하잖아요, 계속.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세력주는 완전히 그냥 소형주 말하는 것 같고, 뭐 세력 수급주는 조금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급이 세력이다. 이 말 같아요. 근데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에서 3000억 이하는 애초에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3000억에서 막 1조 이하는 보통 뭐 2조 이하도 들어오거든요. 큰 손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력 수급주인가? 모르겠어요. 수급이 주체가 되긴 하죠. 큰 손들이 들어왔으니까. 작은 손들이 놀다가 큰 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대장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그걸 구별해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막 결국 시장 재료. 조선방산 당연히 얘네들의 수급 주체는 수급주죠. 그러니까 수급주라고 부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시총 크고 탄탄하고 업황 좋고 재료 좋고 재무 좋으면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죠. 수급이 주체일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큰 손들이 주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단기 테마, 웹툰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이재명 관련주 볼까요? 그 0796 오리엔트 전공 있었죠. 오리엔트 전공. 어때요? 차트는 이렇게 올랐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 어때요? 차트 이렇게 이재명 테마주라고 막 올랐죠. 어때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있나요? 이거는 외국인들 있어도 이거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딱 봐도. 기관들 연기금 있어요.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이재명 테마주네 이렇게 매매할까요? 이거는 시총이 올라도 4천억이 돼도 수급주가 안 들어오죠.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것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막 유튜브가 다 주식 유튜버로 구독한 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도 겪었던 과정이거든요. 막 듣다 보니까 개념이 섞여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무조건 저를 믿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믿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주식의 본질을 설명하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종목 관점이나 주식 본질에 맞춰서 설명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저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는 자신이 있고 절 믿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만 봐주셨으면 저는 좀 좋겠어요. 개념들이 안 섞이고. 뭐 무조건 저를 믿으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되게 식견이 짧고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분배해서 마치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지금 제가 이 설명하신 것만 봐도 그냥 본질에 맞춰서 딱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냥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손이 들어올 수 없는 종목. 그런 게 다 이런 모멘텀이고 재료고 업황이고 재무제표입니다. 주식의 업황. 시장 상황. 트럼프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니까 당연히 지금 조선업이 관심을 받는 거고, 재무도 좋아지니까 수급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 방산 러시아 전쟁 터져서 폴란드에 매출 잘하고 중동에서도 매출 잘 나가니까 큰 손들이 들어오고 그런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크게 시장의 관심을 단번에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주춤할 때 이런 소형주들이, 테마주들이 날뛰는 겁니다. 흔히 말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주들이. 이게 시장의 원리고 종목의 원리예요. 제가 계속 말하면은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는 주식의 개념에 입각해서 딱 말한 것 뿐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갑자기 마지막에 막 설명하느라 좀 횡설수설했는데, 아무튼 이 방금 했던 내용들 기억해 주셔서 그 정도로만 주식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